북한이 어제 새벽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기존보다 길이와 직경이 모두 커져서 세계 최대로 추정되는데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신 미사일 기술이 집약됐다는 평가입니다. 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병식 막바지, 군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새로운 전략 무기에 집중됩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모습을 드러내자 열병식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강 절대병기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도 정대들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북한이 3년 전 공개한 기존 ICBM 화성 15형과 비교하면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축이 9개에서 11개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길이가 길어졌고 미사일의 직경도 굵어졌습니다. 사거리 13,000km였던 화성 15형과 비교해 사거리가 같거나 좀 더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1개라는 거는 크기로 봤을 때는 세계 최대급이죠. 추정이지만은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봐야 되지 않나. 탄두부의 길이도 화성 15형에 비해 길어졌는데 탄두부에 핵탄두 여러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장착을 위한 설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쏜 ICBM은 이동 차량 위에서 발사된 미사일 중엔 세계 최대라는 기록도 갖게 됐는데요. 발사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돌아다니면서 쏜다는 건 공격 상대에겐 더 없는 위협인데 저번 북한의 ICBM은 불과 1km 정도만 짧게 이동해서 발사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이동 발사 체계는 어디까지 온 건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나타난 신형 ICBM 화성 17형. 무게만 100톤인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 321호 차량에 실렸습니다. 11축 자행 발사 대차에 장착되어 공개된 세형의 거대한 로켓은 이 321호 차량은 지난달 25일 공개된 영상에 1년 반 만에 다시 등장해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엔 미사일을 차량으로 옮기기만 하고 별도의 발사대에서 쏜 것과는 대비됩니다. 발사 후 상공에서 폭발한 걸로 추정되지만 적어도 이동 발사는 성공해 차량에서 쏜 것으론 사상 최대의 미사일로 간주됩니다. 이미 원점을 타격하려고 해도 이동식 발사대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전술적인 운용점이 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발사 차량의 모체는 중국제 목재 운반 차량. 북한은 2011년 벌목한 나무를 옮긴다며 제재를 피해 수입에 성공했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와 배기 장치가 비슷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수입한 차량을 수년간 계속 개조해 나무가 아닌 미사일을 옮기는 발사 차량으로 만들었다는 게 UN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미사일 크기에 맞춰서 이동형 발사대의 크기를 변경하는 정도 ICBM 발사대를 자체 개량한 것으로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료까지 실린 상태의 무거운 ICBM을 수십 킬로미터까지 전략적으로 옮겨 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달 24일 발사된 ICBM은 평양 순안 비행장 주변 실리 미사일 지원시설 근처 도로에서 발사됐는데 발사 차량이 경납고에서 나와 이동한 거리는 불과 1.2km로 관측됐습니다. 이전에 쏜 ICBM들도 대부분 기지 인근에서 발사돼 이동 거리는 매우 짧았습니다. 도로 사정이 안 좋은 북한의 특성상 미리 지반 공사가 된 한정된 곳에서만 이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입구가 여러 개인 터널형 기지를 만들 경우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닷새 전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인 화성 17형이 아니라 화성 15형이었다고 우리 군 당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뮤직비디오를 방불케 하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발사 성공을 자축했었는데요. 결국 영상 조작까지 했다는 건데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홍익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처럼 등장한 북한의 방송 영상. 신형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는 이 영상은 4시간 반독해 방송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자들과 함께 성공 기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에 쏜 미사일은 신형이 아니라 지난 2017년에 쐈던 화성 15형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나 단 분리 시간이
기존 화성 15형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엔진 아니면은 천도 쪽에서 뭔가 손은 한번 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고도가 일단 그만큼 더 올라갈 테니까. 영상에 나온 김 위원장의 그림자도 근거가 됐는데 그림자 방향을 보면 오전 시간대에 촬영된 건데 정작 발사 시간은 오후 2시 33분이었습니다. 구름이 덮인 걸로 관측된 위성 사진과 달리 영상 속 날씨가 맑다는 점도 조작의 증거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등장한 영상까지 조작한 건 이례적인데 군 당국은 지난 16일에 있었던 발사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16일에 쏜 것이야말로 신형인 화성 17형인 걸로 관측됐는데 발사 직후 폭발했고 파편들이 평양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파편 비가 쏟아진 거예요, 평양에. 그래서 주민들이 활짝 놀라고 민심도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거고. 발사 실패를 정권의 핵심인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이번엔 신형으로 성공이란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책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부분적으로 과장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선 핵실험으로 가기 전에 화성 17형 발사를 성공시켜 대외 협상력도 높일 필요가 있어 조만간 발사가 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발사 종합 지휘소를 차지하시자 발사 진지와 시험 관측 기술 초소들, 관련 시험 연구소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위한 전투 경보가 울렸습니다. 전략무기 시험 발사 성공의 기쁨이 발사장에 차고 넘쳤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 데 공헌한 붉은기 중대 전투원들과 주요 국방과학일꾼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